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고요.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5차원 전면교육에서 우리가 자신의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를 우리가 길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심력, 마음의 힘,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학습 방법론인 지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지력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고, 지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은 안 되고, 정말 지혜로워지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제가 학문의 9단계를 설명드렸는데 지금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보가 왔을 때 그 정보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잘 수집해야 되겠죠. 입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되죠? 그 정보를 고도화시켜야 돼요. 아주 굉장히 잘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의 입수, 고도화, 표출하는 능력을 이게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런 그 지혜 위주 학습 방법 외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모든 지식은 언어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런다든가 책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지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요, 언어를 잘하는 것에 자기 모국어 하나만 잘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많은 외국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과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다 요즘 외국어 배우기를 너무나 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외국어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이 언어의 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를 잘해야 될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육도 지식이기 때문에 언어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교육에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교육의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 교육의 지식이 30%를 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한국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교육의 지식에 몇 %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30%에 접근하죠. 그런데 영어가 만약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교육의 지식의 60%를 담고 있다고 만약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한국말만 아는 사람이 영어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요, 외국어 하나를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공부할 때 영어를 알면요, 영어는 교육이 60%가 담겨져 있으니까 교육을 공부하는데 60%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30%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60%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 사회에서 주로 쓰이는 외국어 하나를 극복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국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사람으로 외국어는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한 대로. 하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영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물론 영어를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이것은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그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되는 방법이니까요. 그냥 영어를 제가 예를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영어를 예를 든 이유가 있어요. 1990년대에 들어와서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요, 큰 변화가 생겼어요. 90년대부터 인간 전 세계적으로 2가지 표준, 스탠다드가 생겼는데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다 아시잖아요. 인터넷 요즘 몰라가지고는 이 사회 살기 어렵죠. 또 하나는 영어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뭡니까?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 잘 이용하고. 그래서 주로 이 인류사에서 많이 쓰는 이 영어를 첫 번째 극복해 보는 것이요, 지적인 힘을 갖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동의해요. 영어 해야지 뭐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는데요? 그러면요. 뭐라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근데 열심히 해서 되면 다행인데 열심히 했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영어 시험은 잘 보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영어를 시험 잘 보는 방법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영어를 진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이전에 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꿔주면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3가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외국어를 할 때는요. 그 나라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먹는다 밥을. 그래서 순서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영어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뜻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시험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성적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말과 영어는 아까 그대로 순서가 같아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순서가 틀린데 그걸 한국말로 바꿔놓으니까 뜻은 알지만 영어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뜻은 알고 책도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어는 몰라요. 그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너무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비효율적이에요. 시간은 많이 투입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효과는 안 나타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심리적인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영어를요. 시험 보는 도구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영어를 쓰다 잘못하면 매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요. I have 해야 되는데 실수해서 I has 그러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아이고 이래요. 왜 그냥 때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하면은 자신 없어요. 회사에서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를 받았는데 hello 그러잖아요. 그럼 갑자기요. 부장이 받았다가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 김 과장 그래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김 과장도 받았는데 hello 하잖아요. 그럼 김 계장하고 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서 이게 극복이 되면은 결국 영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좀 설명드릴게요. 언어. 이제 영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가 많은 언어가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복잡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언어는 3가지 종류로 돼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요. 한국말식이에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는 주어에다가 나는 밥을 목적어 먹는다 동사.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영어식 말이 있어요. 나는 먹는다 밥을.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영어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다 나는 밥을. 그럼 뭐예요? 동사, 주어, 목적어. 히브리어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순서만 살짝 바뀌었죠. 실제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면요. 어떤 언어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보세요. 제가 몽골에서 이 5천 전면교육 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몽골에 가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3개월만 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몽골말 잘해요. 뭐 이렇게 가서 연설도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20년 살았는데요. 제대로 못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은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몽골말하고 한국말은요. 순서가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배우면은 금방 몽골말을 해요. 그럼 몽골 사람도 한국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말하고 영어도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바뀐 걸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은 어떤 나라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어를 잘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일본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순서가 같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 일본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미국 사람들이 5개 국어 한다고 그래요. 영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불란서어, 뭐 독일어 그러잖아요. 이거 다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5가지 언어가 다 어떻게 해요? 같은 동네 그러냐. 그러니까 몇 개월이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5개 국어 할 수 있어요.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그 다음에 파키스탄어도 한국말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우리도 1, 2년이면 몇 개 국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언어의 순서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언어를 한번 벽을 뚫어봅시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이제 그 언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한국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언어가 영어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영어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죠? 그런데 다 기억나진 않죠, 사실은요. 반은 잊어버렸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반은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럼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학교 지식은 좀 남아있죠, 중학교 것들은. I'm a boy, 이런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중학교 지식은 있어요. 지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지금 활용할 수 있어요? 영어를 활용한다는 건요,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도 이렇게 가끔 볼 수 있고, 영어 신문도 보고, 외국 사람 만나면 좀 서툴지만 얘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못하죠. 지식은 있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활용하는 거 진짜 영어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자고요. 첫 번째요, 지식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3까지 지식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영어를 못해요. 근데 제가요, 여기서 마술을 부려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식을 머릿속에 확 다 넣어드렸어요. 지금 고1까지 다 가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영어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1까지 지식을 두면 활용할 수 있어요? 고1까지 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지식을 머리에 다 넣어줬어요. 그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고3까지요. 그래도 못해요. 여러분들 지식이요, 계속 이렇게 알파 이렇게 추가가 돼도 영어가 활용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지식을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영어 하려면 영어책부터 보잖아요. 그래도 영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식의 추가만으로는 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무슨 길을 가야 되냐면요, 지식을 운영해 봐야 돼요, 운영.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기까지 나오니까는 이게 바로 지혜고 지력의 근본적인 거하고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지식을 갖더라도 그 지식이 그대로 쓰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어떻게 된다고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 애들도 영어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미국의 유치원 애들은요, 우리보다 지식 많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보다 몰라요. 그냥 영어 단어도 몇 개 몰라요. 그런데 영어 잘하더라니까요. 난 더 깜짝 놀란 게요,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애들도 영어를 해.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우리보다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영어를 써야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은 영어에 지식이 적더라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뭘 못해요?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영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될까요? 지식을 늘리는 걸 배워야 될까요? 운영하는 걸 배워야 될까요? 맞아요. 저는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제가 영어 강의도 계속 있을 건데 절대 영어 지식을 안 가르쳐주고 영어를 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알고 있는 영어 지식만 해도 너무나 많이 충분해요. 미국 유치원 애들보다 많이 하니까요. 그래도 걔네들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거보다 많이 하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3까지 정도의 지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영어 공부를 해야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운영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두 가지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고 구조 변환법이에요. 이런 걸 배우면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성 구조 변환법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뭔가를 저와 같이 연습해 보자고요. 첫 번째 사고구조 변환법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사고구조 변환법은 이거예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식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하고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순서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요, 영어로요, 새가 운다 그러면 birds sing 그래요. 새가 운다. 그게 뭐냐면요, 영어는요,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배웠죠? 네. 주어 동사 birds sing 새가 운다. 그 다음에 I became 나는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I want 나는 원한다. I gave 뭐예요? 나는 주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birds sing 하면 새가 울었다 그러면요, 아, 울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I became 그래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I became 난 되었다. 뭐가 궁금해요? 그렇죠. 뭐가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I became a student 그래야 돼요. 아, 나는 학생이 됐다. 그 다음에요, I want 나는 원한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그렇죠. 뭘 원하나? 그럼 I want a pen 펜을 원한다. 그 다음에 I gave 나는 주었다. 그럼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그렇죠. 뭘 줬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I gave 하면 무엇을 주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뭘 줬나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요, 뭘 줬나를 궁금해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줬는가를 궁금해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뭘 줬나를 궁금해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순서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궁금해 하냐면요, 아주 재밌어요. 처음에 주어 동사를 얘기한 다음에 뭘 궁금해 하냐면요, 우리는 what 무엇을 줬는가 궁금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who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궁금해 한다고요. 그래서 I gave 나는 주었다 한 다음에요, him 그에게 a pen 펜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순서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순서가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where 어디에, 그 다음에 why 왜 그랬냐, when 언제 그랬냐, how 어떻게 했냐, 이렇게 궁금해 한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하고 반대예요. 자, 얼마나 반대인가 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입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음식을 사러 가게에 갔다. 이게 한국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예요. 근데 영어를 쓴 사람은요, 이렇게 절대로 생각 못 해요. 위에 것처럼 생각해요. 처음에 주어니까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갔다. 아, 여기 있잖아요. 갔다. 그 다음에 어디, 무엇은 없어요. 어디에 갔어요? 가게.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 다음에 왜 갔어요? 음식을 사러 갔잖아요. 어떻게 갔어요? 버스를 타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세요? 한국말은 이렇게 가는데 영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나는 버스를 타고 음식을 사러 가게에 갔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I went 나는 갔다. 그 다음에 가게 to the store 사러 to buy food 어떻게 하냐, buy bu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국말과 영어가요, 완벽하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생각이 반대니까요. 여기 다 아는 단어잖아요. 이거 다 아는, 아까 아는 단어라도 그걸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익히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한국말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이걸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스를 타고 음식을 사러 가게에 갔다 이 말이 나왔을 때 뭐 영작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 말을 무슨 말식으로만 바꿔보는 거예요. 한국말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아, 갔다. 그 다음에 가게. 그 다음에 음식을 사러.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이것만 나오면요. 거기다 뭐 넣으면 돼요? 단어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단어는 어디 있나요? 이미. 어디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이미 내 머릿속에 있고 내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순서가 안 돼서 못한 거니까 이 순서만 바꿔주면 끝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운동은 그 피가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돕는다. 운동하는 것이 그 피가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돕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영어로 만들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예요? 운동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은 그 다음에 뭘까요? 돕는다. 뭘 도와요? 피가, 그렇죠? 피를 돕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도록? 운동하도록 아니라 돌도록. 어디에서요? 몸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영어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운동은 돕는다. 피가 돌도록. 어디세요? 몸 안에서. 그것만 알면 이제 단어만 넣으면 돼요. 운동이 뭘까요? exercise예요. 그렇죠? exercise 한다. 그 다음에 돕는다는 뭐예요? help죠. 그 다음에 피를 돕는다. 피는 뭐예요? 피? blood예요. blood. 다 기억나죠? blood. 그 다음에 움직이도록. to move. move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걸 move around라고 그래요. 근데 몸 안에서 뭘까요? in the body. body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다 아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예요?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단어는 알고 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는 순서가 안 되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동은 피가 몸 안에서 이렇게 돌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를 다 아는 건데도 한국 사람은 절대 못해요. 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를 영어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잘하려면요. 영어 지식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늘려봤자 그거는요. 운영하지 못하면 좀 표현하면 뭐하죠?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게 못 쓰여먹지가 않는데. 하지만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순서, 사고 구조를 바꾸면 돼요. 제가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매일 한국말만 한 10문장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로 바꿀까요? 한국말인데 무슨 식 한국말일까요? 영어식 한국말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을 영어식 한국말로 계속해서 한 6, 7주 바꾸면요. 머릿속에 어떻게 떠오를까요? 영어식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서 영어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에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하겠죠.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면요. 한국 사람들도 아주 쉽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약해서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면은요. 책을 읽고 쓰고 하는데 또 글을 쓰는 데는 뭐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걸 갖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쓰는 것만으로 안 돼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말하고 듣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책을 읽고 쓰는 건 어느 정도는 또 해요. 이렇게 노력하면. 근데 뭐가 안 되냐? 말하고 듣기는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말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들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영어를 듣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애들도 학생들도 이렇게 그 듣기 그 청취 시험을 보는데요. 참 잘 못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플 시험을 봐도 어렵고. 그래서 뭘 하냐면 테이프를 열심히 듣다 보면 될까 해가지고 테이프를 듣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테이프를 열심히 들으면 되긴 돼요. 하지만 열심히 듣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듣다 보면 딴 생각나고 졸립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본질적인 방법은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본질적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영어를 못 듣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영어 발음을 그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한국 발음하고요. 한국 사람의 발음하고 영어 발음하고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 mother 이게 뭐예요? mother, father. 그래요? 다 그런데 이따 거짓말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말 못하는 사람이 왜 말 못해요? 듣지 못하면 말 못하죠. 그 얘기는 뭐냐? 말도 못하는 것, 발음 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해요. 이게 이제 말 듣고 말하는 게 순환 관계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뻐꾸기가 어떻게 웁니까? 뻐꾸기가요. 뻐꾹뻐꾹 울어요. 거짓말도 잘하시네. 이 세상에 제가 뻐꾸기를 많이 봤는데 뻐꾹뻐꾹 우는 뻐꾸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뻐꾸기는 어떻게 우냐면요. 뻐꾸기 소리를 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뻐꾸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못 내니까 의성어라 그래서 그냥 뻐꾸기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뻐꾹뻐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뻐꾹이라고 생각하고 뻐꾸기 소리를 들리면 어떻게 들려요? 뻐꾹뻐꾹 들린다니까요. 닭도 꼬꼬대 꼬꼬 운다 그러잖아요. 닭 중에 그렇게 웃는다고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쿠쿠도 두두 그러잖아요. 내가 미국 가서 닭 다 봤는데 그렇게 우는 닭 없어요. 그냥 소리를 못 내니까 의성어로 그렇게 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못 듣는 이유도 그거예요.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한국말로 가나 다라마 이렇게 읽죠.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 읽고 그냥 가 이렇게 읽는다고. 가가 아니라 뭐예요? 가. 나 아니에요. 나. 다 아니에요. 다. 라 아니에요. 라. 마 아니에요. 마 그런다고요. 우리는요 비가 온다 그럼 비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밥 먹는다 그럴 때 밥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밥 그런다고요. 그래서 밥이라는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그러려면 우리는 이렇게 야 밥 일로 와서 밥 먹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도 어떠냐 밥 일로 와서 밥 먹자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가 다르잖아요. 아까 그랬죠. 아버지가 막 father 그랬잖아요. father이란 말이 없어 이 세상에요. father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father 그래. 근데 우리 father 그런다니까요. 미국 영어로는요 mother이에요. 근데 우리 mother 그런다니까요. 우리 I'm a boy 그러잖아요. 그런 말 없어요. I 이렇게 못 내요. I am 못 내요. am. 그런 말 없어요. boy 그런 거 없어요. boy. 그래서 그 사람들은 I am a boy 그런데 우리 I'm a boy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영어로요. I hit him 뭐예요? 나는 그를 때렸다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I hit him 그러잖아요. 그런 영어는 없어요 이 세상에요. I hit him 그런 말 없어요.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I hit him. I hit him. 제가 목소리 굴린 게 아니에요. H 발음이 우리 입 앞에서 냈잖아요. him, he 그러잖아요. H 발음은 목에서 나요. 그러니까 hit him이지 hit him 그런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he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he라는 말이 없거든요. he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뻐꾸기 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뻐꾹, 뻐꾹, 뻐꾹 그러니까 안 들리고, 안 들리니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요, 소리를 따라 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요, 혀의 모양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계셔보세요. 그럼 혀가 위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 이렇게 난다고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요, 약간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가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말은 다 무성음인데 그 사람들은 목을 떨어내는 유성음이에요. 우린 밥, 틀리잖아요. 비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턱을 움직이는 게 틀려요. 우리 한 번 열고 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두 번을 열어요.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위치가 틀려요. 우리 목 위에서 내요. 근데 그 사람들 배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 그러지만 밥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소리가 틀려요. 이 세상에 mother 없어요. mother. 여러분들 해피라는 개 있잖아요. 미국 가서 해피 그러면 안 와요. 왜냐하면 그런 개는 없다니까요. 해피 그런 말이 없어요. 뭐예요? 해피란 말이에요. 해피한테 해피 그러니까는 나 같아도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발성 구조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성 구조 연습을 통해서 발음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내는 거하고 동일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뭘 해야 돼요? 발음을 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I hit him 이렇게 내면 안 되고 I hit him. 그다음에 가가 아니라 가. 그럼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이제 그 영어를 본격적으로 할 때 표를 가져와서 훈련할 건데요. 발성 구조 이제 변한 표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읽지 않고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저 따라보세요. 가, 나, 다, 라, 마. 그렇기 때문에 mother이 아니라 뭐예요? mother.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mother이 아니라 뭐예요? mother. 그 다음에 가가 아니라 뭐예요? 가. go가 아니라 뭘까요? go. 그 틀리잖아요. go 하고요. go 하고. 그 다음에 나 아니라 뭐예요? 나. 그래서 내가 아니라 뭘까요? 내 되자. 그래서 name이 아니라 뭐예요? name. 다르잖아요. father이 아니라 father. 중국어는요, 네 가지 성조가 있다 그래요. 네 가지로 소리를 해요. 같은 거라도요. 마,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 이렇게 돼요. 같은 거라도 네 가지가 나요. 한국 사람 성조는 이거예요.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은 어때요? 마, 다르잖아요. 마, 틀리잖아요. 중국 사람들 영어를 왜 잘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은 마, 대체 뭐도 있어요? 마. 그러니까는 뭐가 들릴까요? mother. 이게 들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밖에 없으니까 mother. 여기서는 뻐꾸기 소리를 내도 우리는 그냥 mother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대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언어의 벽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처음에 지식을 어느 정도 있어야죠. 하지만 지식이 바로 뭐로 못 간다고요? 활용으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운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운영에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운영하는 거예요. 네, 사고 구조를 변환시켜야 되고 두 번째 뭘 바꾸는 거예요? 발성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고 구조를 변환시키는 훈련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뭘 하는 거냐면요. 한국말을 영어식 한국말로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영어를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10개씩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럼 그분들은 뭐를 해서 나한테 보내면 될까요? 영어식 한국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거는 영어식으로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하지만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미국의 유치원 애들도 영어 하지만요. 미국에 가면은요. 약간 머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미국에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영어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모자른 것 같더라도 영어를 하는 거 보면은 영어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처럼 뭘 못해서 그래요. 사고 구조를 갖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절대로 영어가 어려워서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성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발성 구조에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발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마가 아니라 뭐예요? 마. 파가 아니라 뭐예요? 파. 굉장하시네. 그 다음에 I hit him이 아니라 I hate him.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영어를 쓴 사람은 절대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강세라는 거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강세, 어디에 액센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어머니, 어머니 이런 말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강세가 있을 경우는 어머니 아니면 여기에 있으면은 어머니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말밖에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뭐예요? 어머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 이름으로 미국 사람들이 부를 때는요. 나는 원동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 사람들은 원동연, 원동연, 혹시 원동연 이게 셋 중에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근본적인 그 사람들하고 차이만 알면은 우리가 모두 영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만 이제 설명드리고, 자, 이게 바로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의 변화인데 이것이 영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를 쓰는데 다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영어를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who하고 what,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 why, when,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이렇게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어디로 가요? 저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what이 일로 와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갈까요? where, why, when, how가 이렇게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 순서도 한국말하고 영어는 또 거꾸로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개념만 알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요. 변두리 얘기를 해요. 어디서 누구하고 어떻게 한창 하다가 나중에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요. 나는 하고 결론을 내요. 먹었다. 그 다음에 변두리 얘기해요. 뭘 먹었냐면 뭐 짜장면을 먹었는데 누구하고 어디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본적으로 말하는 사고의 차이가 그 사람들의 사고의 차이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서 돈 꾸러 가면요. 처음에 가서 돈 꿔달라는 얘기 안 해요. 뭐냐면 가서 아 요즘 뭐 우리 집에 뭐 우리 애가 어떤데 뭐 한참 하다 집에 올 때쯤 돈 좀 있어 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편지를 보더라도 결론을 내요. 돈 꾸러 왔습니다. 돈 꿔주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언어의 사고 구조가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왜 영어가 안 되냐면요. 우리는 주어 얘기하고요. 변두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벽만 딱 깨우치잖아요. 영어 12주면 끝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사고 구조만 변화되면요. 그거 가능한 거죠. 왜 안 됩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가서 아주 재밌는 걸 느꼈어요. 중국 사람들이 영어 잘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중국의 패턴이 영어하고 같거든요. 주어, 그 다음에 뭐냐면요. 동사, 후엇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영어하고 똑같죠? 그래서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영어하고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where, why, when, how가 이 뒤에 있잖아요. 영어는요. 그런데 중국어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요. 중국어는 요걸 빼면은 영어 같고요. 요걸 빼면은 한국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한국말과 영어의 완전히 중앙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의 중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보니까요. 사는 것도 그래요.
겉모양은 동양인인데 침대 위에서 살죠. 몸의 구조가 한국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는 상반신이 좀 이렇게 긴 편이고 동양인은 하체가 이렇게 좀 짧은 편인데 중사람도 틀잖아요. 차이나고 옷 아시죠? 하체가 길다고요. 그러니까는 생긴 거는 동양인처럼 생겼는데 골격 구조는 또 서양인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언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주어 얘기하고 변두리 얘기 조금 하다가 동사로 결론 내고 그 다음에 후어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패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영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어떤 언어를 하더라도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는 여태까지 영어를 못했으니까 영어를 못하겠다, 이제 뭐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우리는 원래적으로 영어를 못하게 태어나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는 바른 방법,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변화되면 돼요. 나는 특별히 이런 그 영어에 대한 거를 우리 그 주부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요. 뭐 여러분들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오해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되면 우리 애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한번 영어를 정말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면요,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와요. 아까 얘기대로 언어를 하나 극복하면요, 그것만큼 큰 자신감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삶 자체가 이미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잡지를 보더라도요, 저는 외국 무슨 사대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요, 외국인들의 언어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게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극복해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부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 몇 주면 된다고요? 12주.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진짜 그런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12주. 그러니까 해서 되는 사람은 다행이고 안 되는 사람은 뭐 안 해서 안 된다, 안 해서 안 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번 할 때 표를 하나 드릴게요. 발성표를요. 그럼 표를 읽는 거예요. 가나다라마 이렇게 읽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나다라마. 이래서 그 발성표를 하루에 한 10분 정도를 계속 하면요, 우리 구조가 뭐로 바뀌어요? 영어식 발성 구조로 바뀌어서 이상하게 나중에 영어 발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는 I'm a boy 이렇게 안 돼요. I am a boy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영어처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좋아하는 책을 있잖아요. 그럼 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루에 5문장, 6문장이고 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알려준 대로 주어,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 who, what, where, why, when, how 순서대로 계속 한글만 바꾸는 거예요. 영어 하지 말고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고 구조가 글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요, 분명히 이 방법대로 하면 우리 민족이 영어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 전부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요, 경제 발전 10% 20% 시킨 것보다요, 우리 민족이 이 시대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제가 실제적인 훈련을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같이 해가지고 한 12주쯤 후에는 다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질문합시다. 어떻게 한번 우리가 그런 각오로 오늘 해보시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언어의 벽을 깨고 언어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문 몇 개 받고 오늘 끝내도록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몇 개 받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학부모로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저희 아이들이 학교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공부한 것은 학교 공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한 것이 현실적으로 문법의 요소들을 그대로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지금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I went to the store to buy food by bus 이런 영어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I 주어 went 뭐예요? 동사. 그다음에 to the store 어디에 갔냐 그죠? to buy food 왜 그랬냐? by bu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문법을 하나하나 배우겠지만 이것이 문법의 구성 요소고요. 또 요거가 이제는 결국은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붙은 거고 요거는 동사 앞에 to 부정사 붙은 거. 뭐 지금 그거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다 요소가 돼 있는 거를 나눠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영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안 하면요. 뜻만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영어가 굉장히 그 능력이 향상되는 예는 뭐 많이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뜻만 아는 거하고 영어 자체를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진짜 문법 공부고요. 이것이 시험 잘 보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걸 시험은 잘 보지만 영어를 못하는 것보다는 일단 영어를 잘하면서 여기서 영어를 이해하게 되면 시험은 저절로 잘 보게 된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적은 높지만 실력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진짜 실력이 좋아지면 성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것이 학교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요. 강의하신 대로 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이 강의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 강의의 목적이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할 수 없는 거면은 그 강의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만 아는 거면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뭐 제가 아는 거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하나하나 해가겠지만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노력만 하고 꼭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